여기는 이제 그 렌더링까지 걸어야 되니까 레빗에서 렌더링을 걸면은 저게 단이진 게 다 보이게 되죠. 자 보십시오. 그 기둥을 갖다가 붙이려 했더니 벽도 같이 움직인다든지 어긋난 상태에서 저래요.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붙은 부분을 이렇게 일일이 잘라줘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습니다. 벽도 이렇게 보시면은 위치가 되게 안 맞죠. 요거 맞추는 게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. 그냥 캐드에서보다는 불편한 부분이죠. 이게 어떤 자동화가 적당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얘는 쓸데없는 부분은 자동화가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자동화가 안 된 게 있어요. 네. 뭐 미국의 그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환경하고는 그게 안 맞아요.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이 벽체를 이렇게 조정하는데 대충 하면은 괜찮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나오는 게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. 벽마다 이 마감 두께나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맞추고 조정하지 않으면은 이 할 때마다 이렇게 어긋날 때마다 이거 소세하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피곤합니다 이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잘 고려해야 됩니다. 양쪽이 타일인 경우가 있고 한쪽만 타일인 경우가 있고 또 뭐 양쪽 다 타일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. 마감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층이기 때문에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하고 이 적절히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. 계속 뭐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잘랐다가 붙였다가 이동해봤다 해보면은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. 한쪽을 맞추려면 다른 한쪽이 안 맞고 한쪽을 갖다 맞추면 다른 한쪽이 안 맞고 이게 그 캐드에서처럼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를 않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그 헷갈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벽체 수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잘못 가서 달라붙은 부분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간격이 뭐 소수점이 나온다든지 그 어떤 중심점에 그 벽체 중심선하고 맞지가 않는다든지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막 지 멋대로 막 달라가 붙어요. 이게 원래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관여를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어 있습니다. 아 진짜 노가다 중에서 이런 노가다도 없죠.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그 재질 복사라고 해야 되는 재질 복사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해줍니다. 좀 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벽 두께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. 이 벽 두께 자체가 달라지는 거는 이제 그 마감선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 두께를 바꿔주고 그래가지고 교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맞지가 않죠. 벽체 두께가 200이면은 마감을 생각을 해서 뭐 안팎으로 15mm에서 20mm 정도 줘서 230이나 240 정도가 되는 벽을 만들어서 제가 설치를 했어야지 되는데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이제 200으로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 사실은 다시 또 200 원래는 이제 230이나 240으로 바꿔주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노출 콘크리트인 경우에요. 귀찮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마감재 포함해서 200이 되게 이렇게 했더니 사실 그 시공하고는 엄밀히 말이면 따지면은 맞지 않는데 뭐 그냥 이대로 했습니다.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구조체 따로 설치하고 마감재 따로 설치하고 그러면은 안 되나요? 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무슨 뜻이냐면은 벽체 두께가 두꺼웠다 얇아졌다 뭐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. 그냥 처음부터 마감 두께 잡았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
벽체를 이중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. 일단 구조 벽체, 콘크리트 벽체를 세우고 거기에 마감용으로 뭐 석재라든지 뭐 드라이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작업은 되게 생각보다는 쉬웠어요.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창문을 설치를 했는데 창문이 벽체 하나밖에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. 구조 벽체는 벽을 뚫어주는데 마감 벽체는 벽체를 안 뚫어줘요. 그러다 보니까 벽 오픈을 또 새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해줘야 되는 2중 3중으로.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창문을 옮겨버리면은 벽체를 같이 움직여줘야지 돼버려야 돼요. 그러니까 벽체가 아니라 그 벽체 오프닝을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작업이 굉장히 막 2중 3중이 돼버리고, 야 이게 나중에 내역 작업할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, 이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아예 벽체만 조절을 하는 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마감재하고 말 그대로 구조재하고 분리를 할 때는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얘 자체가 그 레빗 자체가 그 구조재하고 비구조재하고 구분이 돼서 구조 도면도 산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 않나,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 도면상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기둥하고 벽체하고 이 벽체 무늬가 같은 마감재를 썼는데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. 저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벽체도 이렇게 또 이제 추가로,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정을 해놓으면 좋은데 처음부터 지정하기가 좀 어렵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예. 이 기둥 같은 경우에는 기둥 개별로 재질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외벽에 있는 거는 노출 콘크리트,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저렇게 흰색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걸로 지정을 했습니다.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외벽에 있는 저런 것들은 진짜 따로따로 조절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.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많이 귀찮아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 창문도 선택 많이 안 하고 대충 있는 걸로 그냥 팍팍 박아 넣는, 뭐 물론 이제 해놓고 나서 사이즈를 조절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,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큰맘 먹고 막 시작하다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귀찮으니까 대충 뭐 재질 등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사이즈 정도도 일반적인 뭐 사이즈로 뭐 대충 맞추는 뭐 이렇게 바뀌게 되죠. 그다음에 이제 볼을 설치를 해줘야 되죠. 볼을 이제 설치하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지만 그 구조 자체가 1층은 라멘조로 돼 있고 이제 2층부터는 벽식조로 돼 있기 때문에 1층에 이제 보통 신경을 안 쓰고, 그러니까 기둥도 그냥 장식용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구조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이렇게 볼을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볼을 설치를 해줘야 이제 뭐 인면 단면에도 보가 표시가 되고
또 이제 어떤 마감 면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는 뭐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. 그냥 위치 잡아서 딱 놔주면은 예, 볼 사이즈만 정해줘서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이제 엉뚱한 데 가서 박히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그 일단 이제 재질도 이제 선택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도 이제 맞춰줘야 됩니다. 그 레벨을 어디다 놓을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지금 이제 1층에다가 놨더니 1층 바닥에 저렇게 설치가 됩니다. 그럼 이제 2층에다 설치해야 되겠죠.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개념이 되게 달라요. 우리는 그 볼을 2층 바닥에 있는 볼을 이렇게 도면에도 그렇게 표기를 하지만 엄연히 그 볼은 1층에 있는 볼하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2층 도면에서 1층 볼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게 뭐 그러니까 1층 바닥 보라고 그러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. 그러니까 2층 바닥 보가 1층 보라고 그러는데, 왜냐면 기둥이 1층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, 아니 뭐 그거는 뭐 현장에서도 뭐 서로 막 명칭이 틀려서 막 헷갈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넘어가고, 어쨌든 2층에서 볼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. 이 보도 기초처럼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 꺼지는, 그러니까 화면에서 멀어지는 방향, 그러니까 깊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을 해서 설치됩니다. 또 보는 이게 걷어냐 빔이냐의 차이가 있는데, 이제 걷어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을 해주지 않습니까? 또 구조적으로 기둥을 건너뛸 수도 있고 기둥에서 끝날 수도 있고, 그거는 이제 구조적인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, 요거는 이제 뭐 근데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보는, 그러니까 철골보는 사이에 기둥이 들어가지만은, 그러니까 걷어 사이에, 걷어 하부에 중간에 기둥이 걸쳐지는 경우도 있지만은, 철근 콘크리트 보는 기둥과 기둥이 다 연결됩니다. 그래서 그걸 한 스판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둥과 기둥마다, 그러니까 뭐 편하다고 전체를 한 번에 쭉 끄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만 이렇게 해주는 게 정상적인 거죠. 이렇게 보도 설치를 해줬습니다. 이 보도 기둥하고 맞닿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얘도 또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, 또는 뭐 이렇게 겹친다는 부분, 그리고 보시면 있지만 지금처럼 뭐 재질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, 이게 되게 지금 이게 기둥, 뭐 벽체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 중심선에서 만나느냐 아니면 끝선에서 만나느냐 이런 것들도 마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, 레빗이 이게 조절이 되게 안 돼요. 저렇게 몇 번 잘라내도 가서 연결시키면 또 가서 달라붙고, 연결시키면 또 가서 달라붙고, 이 보십시오. 이게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. 잘라내면은 분리됐다가 붙여놓으면은 다시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, 예,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이 안 되고 막 이상해지는, 막 겹친다든지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. 이거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저희 이제 또 외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냐 내부에 있는 부분이냐, 어디까지 연결할 거냐, 몇 번 하다 말다 막 이런 많이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
이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까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했었지?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. 이렇게 이 강의 동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뭐 똑같은 행동을 계속 몇 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.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하고 안 하면 안 되고, 원래는 이제 같은 작업을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작업을 막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실 때는 저게 뭐 하는 작업인가 막 이렇게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.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무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면상에서는 중심에 따라서 볼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볼을 이동해 가지고 벽체와 일체화 시킨다든지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. 제가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조용해지는 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서 조용한 거니까 이 뭐 하는 거지?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해서 1층 평면도 완성되었습니다.